네, 나흘째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그걸로 해도 돼요. 아, 그거 있구나. 난 또 없다고. 여기 있는데 주세요. 자, 네. 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동기화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난번에 했던 자바에서 버추얼 머신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싱크로나이즈드 모델 말고 지난번에 잠깐 나왔던 음파크를 사용한 자바 유틸리티 컨커런트에 새로 JDK5부터 지원하는 컨커런트 아키텍처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번 시간에 했던 핫스팟 JVM에서 락킹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부분 잠깐 리뷰를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바 유틸 컨커런트 패키지 자바 5부터 지원하는 자바 유틸 컨커런트 컬렉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핫스팟 JVM 락 옵티마이제이션 관련해가지고 핫스팟에서 이게 이제 JDK5는 아니고 6, 7 이렇게 가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옵티마이즈를 해갔는데 적어도 이제 JDK6 이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JDK5까지는 핫스팟 JVM의 락킹 아키텍처가 그냥 이제 피스레드 뮤텍이랑 피스레드 콘드를 그냥 쓰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헤비웨이시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JDK5부터 이제 음파크가 추가되면서 라이트웨이트 락킹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 부분들을 핫스팟 자바 VM에 포함시킨 게 JVM6부터, JDK6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옵티마이저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핫스팟에서 락킹 옵티마이제이션은 기본적으로 헤비웨이트 락킹, 그러니까 뮤텍을 사용한 헤비웨이트 락킹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핫스팟 버추얼 머신 내에서 오브젝트가 위치하는 오브젝트 헤더에 두 가지 워드를 사용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어레이인 경우는 세 가지 워드를 사용하고 세 개의 워드를 사용하고, 첫 번째 워드에다가 어떤 상태값을 두고 그것을 가지고 어타믹 오퍼레이션, 컴페어 앤 스왑을 사용해서 라이트웨이트 락킹을 구현을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게 라이트웨이트 락킹이 실패를 하게 되면 헤비웨이트 락킹으로, 그러니까 뮤텍에 결국은 의존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러한 라이트웨이트 락킹을 쓸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부분의 락킹이 경쟁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의 락을 획득하려고 하는데 스레드가 하나일 거다. 이게 대부분의 케이스다 라고 가정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락을 획득하려는 스레드가 처음부터 아주 많고 항상 이게 굉장히 컨텐션이 많다 그러면은 굳이 라이트웨이트 락킹을 한번 시도해보는 오버헤드를 감수할 필요가 없겠죠. 처음부터 차라리 헤비웨이트를 하는 것이 더 오버헤드가 없을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대부분의 케이스에는 이러한 컨텐션이 보통은 없을 거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먼저 라이트웨이트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때 페일을 했을 때만 헤비웨이트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경쟁이 있다 하더라도 어차피 경쟁이 발생해서 누군가 락을 잡았다라면 어차피 파킹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CPU 오버헤드 정도는 좀 어떻게 보면은 감수할 만한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마지막에 그 이러한 라이트웨이트 락킹 외에 바이어스 락킹이라고 한 가지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더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대한 질문이 나와가지고 네, 열심히 제가 그 주말에 공부를 해가지고 네, 그 사실 저기 한 가지가 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도 한 가지가 의문이 잘 안 풀려가지고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그랬었는데 네, 소스 코드를 보니까 좀 쉽게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먼저 그 지금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것 지금 하나의 워드를 표현한 겁니다. 지금 한 줄이 해시코드 ag001 이렇게 표현된 게 하나의 워드를 표현한 거고 이게 마크 워드입니다. 오브젝트 헤더에 첫 번째 있는 부분 주로 이제 아이덴티티 해시코드를 앞에 넣고 그 다음에 age라고 한 것은 얘가 0 제너레이션에서 몇 번 살아남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다음으로 이제 뭐 에덴에서 그 뭐죠 서바이벌 에리어 서바이벌 스페이스로 한번 보내서 from to 보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스레스홀드 넘어가면은 뭐 이렇게 그 올드 제너레이션으로 보내는 그러한 값을 저장하는 age고요. 일단은 unlocked 상태가 0,1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저기 이게 진홍색 제가 색깔이 약간 하여튼 약간 빨간스무리한 표시로 제가 0이라고 지금 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랑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4개의 워드에 대해서는 그 4개의 형태의 워드는 0,1일 때 unlocked, 0가 lightweight locked 상태, 그리고 10가 heavyweight locked, 그리고 11이 그냥 그 지시하려고 마킹했다. 요 4가지에 대해서는 이미 전번에 말씀드린 그대로고 요게 이제 lightweight locking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각각의 경우에 unlocked일 때만 해시코드가 여기 들어가고 지난번에 lightweight locked가 된 경우에는 그 lock record라고 해서 각 스레드 스택에 있는 현재의 마크워드를 스레드 스택에다가 지금 그 카피를 해버리고 현재 이 오브젝트 헤드에는 그 스레드 스택의 그 락 어드레스에 대한 포인터만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형태로 lightweight locked 그러니까 00인 상태는 저 그 마크워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heavyweight locking일 때는 그 뮤텍에 대한 어드레스를 저장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시가 마킹한 경우는 이제 가비지 컬렉션 하려고 마킹한 거니까 뭐 조금 다른 이슈이고 그런데 지금 그 바이어스 락킹을 위해서는 한 비트가 더 필요합니다. 일단 바이어스 락킹에서는 한 비트가 더 필요한데 자세히 보시면은 unlocked 상태에서 그 앞에 비트 하나를 더 썼습니다. age 다음에 그 다음에 0가 됐고 밑에는 1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어스 락킹은 마찬가지로 컷을 써서 그 컴페어 앤 스왑을 써가지고 획득하게 되어 있고요. 그 unlocked 상태에서 앞쪽에 이 원비트가 0면은 그냥 바이어스가 아닌 경우, 그리고 1으로 플래그가 세팅됐으면 바이어스드 혹은 바이어스블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면은 스레드 아이디랑 지금 보면 해시 코드가 스레드 아이디랑 이포크라는 값으로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바이어스드 상태에서는 그 이포크라는 값을 써가지고 2비트를 써가지고 이놈이 현재 스레드가 현재 그 바이어스 홀딩 스레드가 그 락을 했느냐 혹은 언락을 했느냐 그 이포크 값을 보고 락 상태인지 언락 상태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앞에 스레드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그 맨 처음에 그 101 상태가 됐을 때 스레드 아이디가 0입니다. 이때는 보통 이제 바이어스드라고 하기도 하고 바이어스블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바이어스 오닝한 그 바이어스 홀딩하는 스레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한 상태에서 그 어떤 스레드가 첫 번째 스레드가 이 스레드에 대해서 그 바이어스 락을 시도합니다. 현재는 unlocked 상태죠. 0,1이니까 그러면은 스레드 아이디에다 값을 쓰고 그리고 이포크 값만 락트로 바꿔버리면은 현재 이 스레드가 락을 가진 게 되는 거고요. 그 바이어스 락킹이란 게 뭐냐 하면은 하나의 스레드가 같은 모니터, 같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락을 계속적으로 잡으려 할 거다. 현재는 이제 지금 언락을 하고 좀 이따 또 어콰이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리엔트런트 한 게 아니고 이미 한번 락을 잡은 상태에서 또 락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락을 가졌다가 풀었다가 또 락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그런 바이어스된 스레드들이 많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지금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떤 논문에서 그 하나의 스레드가
대부분의 경우 계속해서 하나의 객체에 접근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또 대부분의 하나의 스레드가 경쟁 없이, 컨텐션 없이 락을 획득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논문으로 그 JVM, 핫스팟 JVM의 로그를 분석해가지고 논문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러한데 기반해가지고 이게 구현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옵에다 또 하나 더 드는 거죠. 처음에 바이어스 락킹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라이트 웨이트 락킹으로 돌아가고, 그것도 안 되면 헤비 웨이트 락킹으로 이게 마지막 수단으로 호소하기 때문에, 어쨌든 옵에다가 각각의 경우에 더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바이어스 락킹에 대해서 이게 락이냐 안 락이냐 하는 것들은 굉장히 심플한 거죠. 스레드 아이디가 이미 다 세팅되어 있고, 내가 이포크 값이 언락 상태다. 그 다음에 내가 락을 획득했다. 그 이포크 값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01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가 이미 스레드 아이디가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하나의 스레드가 다시 락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가볍다는 거죠. 그 대신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스레드가 이 바이어스된 락을 획득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오버헤드가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스레드 아이디에 이미 박혀있는 어떤 스레드 값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당연히 이 스레드 아이디는 락을 지금 푸른 상태죠. 이 포커 값은 언락트 상태일 거고, 하지만 이제 다른 스레드가 내가 왔어요. 저 지금 스레드 1번이 여기 딱 적혀있는데 나는 스레드 2번이에요. 스레드 2번이 락을 잡으려고 하는데 바이어스 돼 있어. 그럼 이 바이어스를 풀어야 되는데, 이 바이어스를 풀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해당하는 스레드 1번의 아이디 상태를 보고 이 스레드의 스택으로 가가지고 이 스택을 라이트 웨이트 락킹 상태로 다시 바꾸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 웨이트 락킹 상태로 가서 언락된 걸로 이렇게 언락됐거나 혹은 그것에 또 누가 같은 스레드가 락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업 자체가 해당하는 스레드를 일시적으로 스탑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헤드가 크게 되어 있고요. 갑자기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핫스팟에서는 핫스팟 버추얼 머신 내부적으로는 이러한 다른 스레드가 일시적으로 스탑하는 거.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가 자바 VM에서 우리 자바 API적으로는 스레드 스탑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API적으로 완벽하게 그런 것들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버추얼 머신 레벨에서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요청하고, 이도 어소시에이티브하게 동작하는데, 요청하고 그 스레드가 루프를 시작한다거나 어떤 몇 가지 조건이 되면은 그 값을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스레드를 스탑 시켜가지고 이걸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오버헤드가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락킹이 굉장히 효율적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현재 싱크로나이즈드, 그러니까 자바 API에서 싱크로나이즈드는 JDK6 이후로는 바이어스 락킹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로 바이어스 락킹을 쓰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아마 VM 옵션으로 바이어스 락킹을 안 쓰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뭐 XX 해가지고 뭐 바이어스 락킹은 false 뭐 이렇게 가능할 겁니다. 마이너스 X 바이어스 락킹인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어스 락킹을 이제 풀 수가 있을 거고요. 그걸 이제 튜닝 포인트라고 생각해 보면, 파크, 언파크라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API는 이러한 VM의 이러한 옵티마이저랑 전혀 무관하게 네이티브한 어떤 머신 인스트럭션을 써가지고 바로 구현한 거기 때문에 그냥 라이트웨이 락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어타믹 카스를 써가지고 파크랑 언파크는 구현이 돼 있다. 그리고 물론 그게 실패했으면 헤비웨이스로 가는 건데, 하지만은 싱크로나이즈는 바이어스 락킹까지 구현되어 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싱크로나이즈드에 기반한 락킹 구조랑 파크 언파크에 기반한 락킹 구조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능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의 스레드가 리어카이어를 하는 시나리오가 빈번하다. 그리고 그렇다면은 무조건 싱크로나이즈드가 훨씬 유리하고요. 그거는 거의 뭐 이 바이어스 락킹은 오버헤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물론 이게 내부적으로 버추얼 머신 내부적으로는 메모리 변수, 그러니까 C의 볼로타일, 그러니까 전번에 말씀드렸던 자바의 볼로타일이 아니라 C의 볼로타일 변수를, 메모리 변수를 액세스하는 그런 오버헤드는 있겠지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아주 단순하게 그 오버헤드만 안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하나의 스레드가 계속적으로 이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스레드가 계속 그 락을 잡으려고 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현재 바이어스 락킹이 굉장히 오버헤드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 물론 그것이 헤비웨이트보다는 가볍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여기 써 있는 것들이 그러한 말이고요. 제가 금방 설명드렸던 말이고, 다른 스레드가 락킹을 하려고 할 때는 이제 먼저 그 해당 스레드에 대해서 리복이라고 하는데, 해당 스레드를 라이트 웨이트 상태로 돌린다는 게 바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스레드를 스탑시키는 그런 걸 가지고 핫스팟 JVM에서는 세이프 포인트라고 합니다. 세이프 포인트, 안전점이라고 해서. 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 했던 얘기를 다시 정리하면은, 지난주 했던 거를, 볼루타일은, 자바의 볼루타일은 단순한 메모리 변수가 아니고, 메모리 배리어를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드랑 똑같은데, 싱크로나이즈드처럼 블락킹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웨이만 하지 않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배리어를 필요로 하는 건 동일하다. 이게 이제 자바 메모리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스레드가 접근한 그 스레드가 사용한 모든 스테이크 변수들의 비저빌리티랑 오더링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 그런 제약이 있다는 거. 하지만은 실제로 구현한 형태를 보면 이제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티마이즈를 해가지고 솔라리스란다. 스팍이나 X86에서는 실제 구현 형태는 그렇게 오버헤드가 큰 건 아니고 볼루타일 필드가 오면 값을 세팅할 때만 스토어로드 혹은 스토어로드라는 게 이제 어떤 앱스트랙션한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앱스트랙션한 건데, X86에서는 엠펜스라 하여튼 세 가지 정도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써가지고 구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루타일 필드에다 세팅할 때만, 세팅한 직후에만 이러한 스토어로드를 호출해주면은 겟할 때는 아무런 오버헤드 없이 그냥 일반적인 레지스터 변수를 액세스하는 것처럼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이제 일단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렇게 대부분의 JVM들은 이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완전한 메모리 배리어는 아니고 그리고 볼루타일 변수에 자바에서 볼루타일 변수로 선언하더라도 세팅을 하지 않으면은 오버헤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계속 로드만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레지스터 변수에 액세스하는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구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VM 레벨에서 그렇게 구현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제가 보니까 몇 가지 조금 복잡한 CPU 칩인데 옛날에 디지털의 알파 칩이라는가, 그리고 IBM의 파워 칩은 약간 달랐어요. 근데 하지만 X86이라든가 스팍, 그리고 아마 HP 칩이랑 이타늄 칩은 조금 복잡했던 것 같아요. 요거보다는 오버헤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거는 여기 보면은 제가 자바 메모리 모델에 대한 쿡북이라고 덕레아 교수가 유지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면 CPU 타입별로 이 인스트럭션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 오버헤드를 가진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크, 언파크 모델, 오늘 하게 되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잠깐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 파크는 현재 스레드에 대해서, 뭔가 웨이팅을 하려고 블락킹을 하든지, 아니면은, 언파크드 상태이면 그냥 블락킹 하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그러한 모델이고, 언파크는 특정 스레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스레드에 대해서 하겠죠. 현재 파크된 상태면 그거를 언파크 시켜주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 따라서 파크와 언파크를 호출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언파크는 누적되더라도 효과는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의 효과는 항상 있다는 거. 언파크를 3번 하든 2번 하든 1번 하든 하나의 효과는 있는 거고, 그래서 언파크가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현재 언파크드 상태에서 파크가 오면은 이게 넌이란 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파크가
웨이팅하지 않고 바로 깨어나서 다음 일로 진행한다는 거죠. 파크가 블락킹되지 않는다. 그걸 표현하는 거고요. 현재 내 스레드가 팍트 상태인데 또 파크를 할 수는 없죠. 이미 스레드가 블락되어 있는데 다시 블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임파서블한 거고, 현재 스레드가 팍트 상태이면 언파크가 들어오면 그때 바로 깨어나서 다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걸 제가 웨이크업을 사실 넌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이미 언팍트 상태인데 또 언팍을 또 했다. 그거는 그냥 언팍트 한 번 한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고, 현재가 언팍트도 안 했고 팍도 안 했다. 그러면 파크라면 팍트 상태가 되고 언파크라면 언팍트 상태가 됩니다. 요 관계에 대해서 잠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파크, 언파크는 바이어스를 사용하지 않고 라이트 웨이트 락킹만 사용하기 때문에 락 컨텐션이 굉장히 심하다 그러면 싱크로나이즈드에 비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싱글 스레드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컨텐션이 아주 미약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싱크로나이즈드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바 유틸 컨커런트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JDK5부터 나왔고, 이 부분은 이제 뭐 자바 메모리 모델도 JDK5부터 아주 은밀하게 재정의가 됐고, 이걸 이제 주도한 교수가 어딨지? 하여튼 제가 무슨 대학인지 잘 모르겠지만 덕네아 교수라고 상당히 유명한 교수가 이 부분을 했고요. 하여튼 이 이후로 자바 쪽에서 이제 그러한 그 어타믹 오퍼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시점에서 다 정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먼저 자바 유틸 컨커런트 밑에 어타믹이라는 어떤 서브 패키지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컴페어 앤 스왑 오퍼레이션들이 다 추가되어 있습니다. 컴페어 앤 스왑 API들은 뭐 그 코드로 보는 게 좀 더 쉬울 건데. 네. 어타믹 그 지금 인티저인데요. 인티저인데 이 밸류라는 놈은 네, 이렇게 프라이빗 볼로타일 인트 이렇게 볼로타일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고요. 볼로타일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고 실제로 get이나 set은 그냥 뭐 하면 되겠죠. 볼로타일 변수에다가 get set을 하면 될 거고, compare and set이라고 여기 이제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compare and set이 여기 보면 그 unsafe라는 어떤 그 내부적으로 unsafe라는 것은 sunmisc라는 패키지인데 그 실제로 그 이게 좀 네이티브의 그 머신 인스트럭션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어셈블리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여기다 다 때려 넣어놨어요. 한쪽에다가 JNI에 콜하기 위해서 한쪽으로 다 때려 넣어놨고, 그쪽을 써가지고 실제 그 이거는 그 뭐 각 CPU별로 인스트럭션, 카스 인스트럭션을 콜해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래서 각각의 메소드들을 보면 뭐 get and set은 먼저 get을 하고 현재 값을 get하고 그 다음에 set을 하는 건데, compare and set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 스핀락을 써서 네, 구현이 되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컴페어에 대한 셋이 그 성공할 때까지, 카스가 성공할 때까지 계속 스핀락 루프를 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주되게 살펴볼 내용은 그 이러한 어타믹 카스, 그러니까 어타믹 그 타입들과, 그러니까 각 프리미티브에 해당하는 어타믹 인티저, 어타믹 뭐 불린 뭐 이런 게 다 쭉 있는데, 어타믹 롱 그런 거랑 그 볼로타일 뭐 그리고 파크, 언파크를 써가지고 자바에서 그 동기화 자료 구조들을, 기본 자료 구조들을, 그러니까 락킹이라든가 컨디셔닝과 새로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싱크로나이즈드를 말고 다르게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 여기서는 이제 자바 유틸 컨커런트 락스라는 패키지에 앱스트랙트 큐드 싱크로나이저, 줄여가지고 AQS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AQS의 구현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고요. 이 AQS가
사용하면 이제 장점이 자바에서 그 파크 언파크 모델을 사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싱크로나이즈드의 단점은 전에 이제 모니터 객체를 사용하고 싱크로나이즈드 쓰고 했을 때 이게 싱크로나이즈는 철저하게 블락 구조잖아요. 그 블락 구조이기 때문에 그 하나의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은 하나의 모니터 객체, 어떤 오브젝트를 필요로 하게 돼 있고 자바 랭귀지 차원에서 그리고 그 컨디션이라는 것이 웨이트하고 노티파이가 그 컨디션에 해당하는 건데 그 모니터 객체를 하나밖에 못 가진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Q 같은 걸 구현하려고 해도 풀 컨디션과 엠프티 컨디션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의 락을 쓰게 된다면은 그 싱크로나이저를 써가지고는 풀 컨디션과 엠프티 컨디션을 구분 못하니까 하나의 컨디션으로 그 풀 컨디션을 기다리는 애들한테도 시그널을 줘야 되고 엠프티 컨디션을 기다리는 애들한테도 시그널을 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오베드가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지컬하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더 줄여주는 그러한 어떤 그 락 구조체랑 컨디션 부분들을 이 AQS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AQS의 가장 기본적인 오퍼레이션은 acquire와 release고요. acquire는 이제 블락을 하려고 하는 코드라는 거고, release는 그 획득된 어떤 락에 대해서, 동기화에 대해서 풀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acquire는 파크랑 유사한 부분이 있고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파크를 하고 release는 그 언파크를 한다는 건 뭐 알 수 있겠죠. 어떤 상태에 대한 값을 체크해서 파크 언파크를 할 거다.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acquire release의 여러 가지 다른 버전이 또 제공되는데 try acquire try release는 non-blocking 버전. acquire가 실패하면은 바로 풀려나는 버전이 있을 거고 acquire shared랑 release shared가 또 있습니다. 이거는 그 하나의 그 익스클루시브 모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acquire shared release는 익스클루시브하게 하나만 acquire 성공하게 되는데 여러 개의 스레드가 성공할 수 있는 acquire shared랑 release shared 이런 shared 모드를 지원하게 됩니다. 네, 일단은 뭐 acquire operation에 대해서 뭐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한 건데 어쨌든 그 상태가 acquire가 일종의 락킹이라고 생각하면은 락을 허용하지 않는 상태면 계속 루프 돌면서 그 블락을 하겠죠. 그리고 릴리스 오퍼레이션은 그 반대로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릴리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나는 이제 락을 놓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웨이터 스레드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던 스레드들에 대해서 웨이트 리스트를 따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AQS 안에 웨이트 리스트가 따로 있는데 걔네들한테 하나 혹은 이상의 애들을 언블락 시켜가지고 걔들이 acquire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그 소스 코드를 볼 텐데 그 소스 코드에서 중요한 거는 AQS에서 그 인티저로 32비트죠. 인티저니까 자바에서는 무조건 32비트인데 그 스테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스테이트라는 어떤 인트 값을 하나 가지고 있고 얘가 동기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블락킹 관련된 것들은 락스포트 파크 언파크를 그냥 호출하면 되게 돼 있고 내부적으로 그 acquire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스레드 큐를 갖고 있습니다. 웨이트 큐를 이거는 FIFO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고 이거는 CLHQ 알고리즘에서 구현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말고 락 말고도 컨디션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 큐도 또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락뿐만 아니라 락에 종속된 컨디션들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이 함께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AQS의 그 서브 그 이너 클래스로 컨디션 오브젝트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걔가 현재 그 이러한 컨디션 큐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네, 그 볼로타일로 쓰는 스테이트라는 변수 인트이기 때문에 32비트고요. 이거 하나 가지고 있고 이 클래스 자체는 여기 보면 헤드하고 테일은 그 스레드 웨이터들을 갖고 있는 웨이트 리스트입니다. 웨이트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고 딴 거는 볼 필요가 없고 네, 앱스트랙트 클래스고요. 그 다른 어떤 이런 그대로 다른 클래스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여기에는
abstract 클래스이고, 여기 보면 inner 클래스로, 이게 inner 클래스 맞나? 네, inner 클래스로 컨디션 오브젝트가 있죠. 컨디션 오브젝트 inner 클래스고, 스태틱이 아니고 그냥 인스턴스 inner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얘도 역시 그 컨디션에 대한 웨이터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뭐 간단하게 가장 이제 간단한 락 구현체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실제로 대부분 다 코드가 이런 얘보다 약간 더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가장 이제 심플한 구현체인데 대부분 코드 다 이런 컨벤션으로 되어 있어요. abstract queued synchronize를 상속한 이름을 그냥 싱크라고 하고요. inner 클래스로 잡아가지고 이게 실제 오버라이드한 클래스들은 지금 각각의 그 동기와 객체에 맞게 구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뮤텍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얘는 리엔트런트한 락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한 번만 락 잡으면 끝인 아주 단순한 겁니다. 락과 언락 두 가지 메소드만 밑에 보면 딱 제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락인 경우에는 sync.acquire 하나를 콜하고, 언락인 경우는 sync.release를 콜합니다. 제로라는 값은 여기 보면 이제 무시해도 되는 값이고, 내가 상태가 없기 때문에, 상태가 있다는 거는 내가 락을 잡은 상황이면 1이고 언락을 잡은 상황은 0이고 나머지 뭐 2, 3, 4가 없기 때문에 여기 acquire에다가 들어오는 값은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보면은 try acquire를 하게 되면 그냥 이제 카스를 써가지고 제로인 경우에는 1을 리턴합니다. 만약에 현재 상태가 이미 락을 잡은 상태였다 그러면 try acquire가 fail이 나겠죠. 그럼 false 리턴합니다. 그럼 카스가 실패할 테니까. 1이었으면 실패할 거잖아요. 지금 카스의 첫 번째 게 compare 값이 지금 현재 값이 0이냐 물었고 0이면 1로 바꿔라. 이게 지금 카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이미 락되어 있으면은 1이니까 이게 실패하겠죠. 0이면 성공해서 리턴 값이 true가 될 테니까 try acquire가 acquire 성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릴리스를 하게 되면 릴리스는 그냥 무조건 현재 상태가 뭐 1이든 0든 상관없이 그냥 set state를 0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공하겠죠. 얘 같은 경우는 현재가 뭐 락을 잡았든지 안 잡았든지 얘는 무식하게 무조건 성공하는 모델입니다. 물론 이제 이 락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종류가 있겠지만 아주 심플한 예제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 AQS를 사용한 락들이 어떤 게 있느냐 보면은 자바 하다 보면은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말고는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리엔트런트 락이 있습니다. 리엔트런트 락은 그 안에 이제 컨디션이란 객체도 함께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얘가 갖고 있는 32비트 인트 값은 금방 뮤텍하고 기능 비슷한데 뮤텍은 0하고 1밖에 없잖아요. 얘는 리커시브 락 카운트입니다. 하나의 스레드가 계속해서 리엔트런트하게 락을 잡을 수 있잖아요. 한 번 락 잡은 상태에서 또 락을 잡으면 이 상태가 1에서 2로 바뀌고 한 번 더 잡으면 3이 되고, 그래서 다시 언락을 하면 3이 2가 되고 2가 1이 되고, 그래서 결국 제로가 되면 완전히 언락이 되어버리는 뭐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엔트런트 락의 컨디션은 아까 전에 AQS에서 봤던 그 컨디션 오브젝트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슷하게 리엔트런트 리드 라이트 락이 있는데 얘는 뭐 금방 생각할 수 있듯이 32비트를 잘 쪼개가지고 16비트는 라이트 카운트로 계산하고 16비트는 리드 카운트로 합니다. 당연히 acquire의 쉐어드 버전인 내가 리드락을 잡으려면 acquire 쉐어드를 콜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냥 라이트락을 잡으려고 했으면 그냥 acquire를 콜했겠죠. 네, 그러한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세마포도 이 마찬가지로 이러한 AQS 기반 위에서 새로 구현이 되는데, 세마포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냥 카운트 값이겠죠. acquire는 값을 줄이게 되고, 그리고 릴리스는 값을 증가시키겠죠. 그리고 acquire가 현재 상태가 0이 되어버리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블락이 되어버릴 거고, 네, 그러한 방식으로 동작하면 세마포가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이제 파크, 언파크 위에 AQS가 올라왔고 이 AQS 위에 세마포가 올라온 그림이죠.
네, 그러한 부분들 이렇게 구현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 렛치는 이거는 뭐 카운트다운 렛치는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그야말로 그 렛치가 뭐죠? 이거 뭐라 그러지? 그 FTA 할 때 배우실 텐데 이게 뭐 한미 FTA 할 때 한창 나왔었는데 그 렛치가 무슨 네, 역진 방지 조항? 네, 맞죠? 네, 렛치가 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가는 거. 그래서 카운트 다운만 되지 카운트 업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렛치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카운트 다운 처음에 카운트가 3이었으면 카운트 다운을 3번만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await은 그 카운트가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퓨처 태스크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자바에서 그 AIO 그러니까 어싱크러스 IO를 어싱크러스 IO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값을 가져오는 결과 값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그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퓨처라고 부릅니다. 왜 퓨처라고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AIO를 하고 난 다음에 현재 상태가 진행 중일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를 폴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피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블락킹해서 기다릴 수도 있는 그러한 API를 제공하는 게 퓨처 태스크입니다. 이 퓨처 태스크도 마찬가지로 AQS 기반 위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퓨처 태스크는 스테이트가 그 네 가지 그 값을 가집니다. 이니셜이냐, 러닝이냐, 캔슬드냐, 던이냐 이 네 가지 값을 가지게 되고 하나만 동시에 가질 수 있겠죠. 어떤 시점에서는 그래서 API는 set cancel 같은 경우는 릴리스를 해주고 뭐 그 get 같은 경우는 acquire를 하려고 한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겠다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그 AQS 위에 올라간 그 동기화 객체들 중에 또 하나 이제 알아두셔야 될 거는 그 웨이트 리스트를 관리할 때 팔러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페어냐, non-페어냐.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놈, 그러니까 이게 피포 방식으로 웨이터들에게 주면 페어하겠죠. 페어 방식, 그러니까 물론 뭐 완벽하게 페어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 웨이트 리스트에 들어온 순서대로 그 헤드에 있는 놈한테 먼저 그 acquire 할 기회를 준다 그러면은 페어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현재 가능하면은 그 컨텍스트 스위칭을 줄여서 아무한테나 요청이 있는 놈 중에 가장 컨텍스트 스위칭 없이 줄 수 있는 놈한테 바로 주겠다. 그러면 이제 non-fair겠죠. 이제 그 fair랑 non-fair는 뒤에서 잠깐 그 락 오베드에 대해서 그 숫자 그 성능 계산한 게 있는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뭐 언뜻 생각하더라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레드가 현재 막 요청이 들어온 큐에 대해서 바로 내가 그 처리를 해버리면 되니까 태스크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맨 뒤쪽에 들어온 놈을 먼저 실행시켜버리면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칭이 전혀 없이 실행이 될 텐데 만약에 이걸 페어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놈을 먼저 실행시킬 수가 없으니까 그 스레드한테 먼저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일하게 대해서. 그러면 스레드 컨텍스트 스위칭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오버헤드가 있겠죠. 그 리엔트런트 락은 크게 락과 언락으로 구현이 됩니다. 뭐 인터럽터블리 같은 것들은 이제 현재 그 acquire를 하려고 하는데 그 누가 다른 스레드가 인터럽트를 걸 수 있느냐 아니냐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거거든요. 다른 스레드가 그러니까 스레드에 인터럽트 콜하면 내가 깨어날 거냐 아니면 그냥 락을 꽉 잡고 가만히 있을 거냐 그 차이만 있으니까 동일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네, 언락을 보면 이 싱크가 결국은 그 AQS의 구현체였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한 대로 얘네들을 컨벤션이 다 클래스 싱크라는 것을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AQS를 상속한 이 싱크에서 릴리스를 콜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네, 이거는 제가 페어런트에 있는 언락 릴리스로 가겠죠, 이게?
네, 코드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 리리스를 갔다가 다시 try 리리스를 콜하게 됩니다. try 리리스를 콜하면은 여기 코드 쫓아와 보면은 아까 전에 그 싱크 객체에서 -1을 합니다. 디크리멘트를 하고 현재 카운트 값을 디크리멘트 합니다. 그리고 이 디크리멘트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리엔트런트 락이라는 것은 현재 엔트런트한 그 카운트 값입니다. 몇 번 락을 잡았느냐. 그래서 그 락 카운트를 -1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는 이제 그 릴리스 했으니까 언팍을 콜하게 되겠죠. 그런 방식으로 콜한다는 거 이제 그것만 보시면 되고 현재 코드를 마저 쫓아가 보면 싱크점 리리스를 콜하면 이쪽으로 왔다가 try 리리스 1을 다시 콜하게 됩니다. try 리리스. 그래서 현재 스레드가 락커 그러니까 그 어콰이어한 오너 스레드냐 이런 거 체크해 가지고 그 오너 스레드면 현재 내가 -1만 카운트 해주면 되잖아요. 이게 아니면 그 에러 내고 이게 1이었죠. 1 빼주고 C에 대해서 1을 빼주고 set state C를 하면 아마 카스를 통해 가지고 그 1 뺀 값을 세팅하게 될 겁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러한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구현이 된다는 거. 실제 그 리엔트런트 락뿐만 아니라 컨디션이라든가 리엔트런트 리드 라이트 락 이러한 부분들이 다 이 방식으로 구현된다는 부분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그 AQS 그 덕내화 교수가 그 실제 이 구현을 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라는 값인데 이게 JDK5에서 계산된 거기 때문에 저기 빌트인이라는 게 싱크로나이즈드한 오버헤드입니다. 싱크로나이즈드 값인데 이거는 지금 빌트인이 엄청나게 지금 성능이 안 나오게 돼 있죠. 물론 그 페어 모드보다는 성능이 훨씬 잘 나오는데 예? 위에 거는 컨텐션이 없는 케이스. 그러니까 라이트 웨이트 락킹이 동작하는 케이스고요. 밑에 거는 연락에 지금 락킹 오버헤드가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이렇게 컨텐션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죠. 보면은 그 뮤텍이라고 써 있는 거는 아까 전에 되게 제가 아주 단순하게 구현한 그 스테이트 하나밖에 없는 거 있죠. 그거 구현한 거고요. 리엔트런트라고 얘기한 게 금방 보여드렸던 리엔트런트 락에 대한 겁니다. 이거 대충 보면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보면은 싱크로나이즈드보다 리엔트런트가 성능이 좋았다.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페어에 비해서 또 상당히 그 성능이 좋다. 이게 컨텐션이 없을 때. 그런데 지금 컨텐션이 그 많을 때 보면 그 리엔트런트랑 빌트인이랑 페어가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죠? 그 뮤텍은 리엔트런트보다 구현이 간단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버헤드가 작은 거고 좀 더 빠른 거고 그거는 뭐 무시해도 상관없지만 페어 모드는 굉장히 오버헤드가 크죠. 항상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니까 지금 가뜩이나 세츄레이션 돼가지고 웨이 타임이 길어졌는데 엄청 오버헤드가 크겠죠. 그리고 빌트인, 그러니까 빌트인이란 건 지금 이 당시에는 그냥 피스레드 뮤텍을 쓴 거기 때문에 그만큼 또 오버헤드가 더 있겠죠. 아마 바이어스 락킹 구현된 상황에서 측정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은 들긴 하는데요. 글쎄요. 네, 그 부분은 뭐 아마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 자바 유틸 컨커런트 중에 스레드 풀이 기본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스레드 풀 엑시큐트라고 부르는데 JDK5부터 이렇게 스레드 풀 엑시큐터가 들어왔는데 이 스레드 풀 엑시큐터 구현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약간 다르게 동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레드 풀 엑시큐터를 왜 이렇게 구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 이제 그 지정해 줄 수 있는 값들이 코어 풀 사이즈랑 맥스 풀 사이즈 그리고 Q 사이즈가 있습니다. Q 사이즈라기보다는 Q 자체가 있죠. 그 블락킹 Q라 해서 내가 태스크를 그러니까 그 실제 스레드에서 실행해야 할 태스크들을 혹은 러너블들을 쌓아놓은 그러한 그 Q가 있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그 주의할 점은
네. 이제 이 execute라는 그 API가 그 스레드 풀에다가 어떤 런어블을 그 던져줘서 이 그 스레드 풀에서 얘를 실행시켜 이러한 부분인데, 네. 여기 보면은 뭔가 지금 말이 적혀 있죠. 지금 처음에 보면 지금 예를 들어서 코어 풀 사이즈가 10이다. 그리고 맥스 풀 사이즈가 100이다. 그리고 Q 사이즈가 이게 Q 사이즈가 만약에 언바운디드일 수도 있고 바운디드일 수 있는데 바운디드고 10이다. 뭐 이렇게 되면 10, 100, 10 이렇게 되는데, 얘가 어떻게 동작하냐면은 그 현재 이제 바운디드 Q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처음에 스레드 10개가 실행이 되면 코어 사이즈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코어 사이즈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스레드가 일단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거는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 코어니까 그 스레드를 조금 그 타임아웃이 지나더라도, 타임아웃이라고 키볼 라이브 타임이라는데 키볼 라이브 타임이 지나더라도 그 스레드는 계속 풀에 유지하는 그런 것들을 그 코어 사이즈라고 코어라고 그러는데, 아까 코어 풀 사이즈가 10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10개까지는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10개가 다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가 그 execute 콜 한 번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가 더 추가돼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추가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코어를 지났으니까 이제 맥스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코어를 지나게 되면 이놈이 큐잉이 됩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Q가 크기가 10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20까지는 계속 Q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현재는 이제 코어 스레드 10개, Q에 10개 런어블이 지금 10개 쌓여 있습니다. Q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1번째, 20개가 다 액티브하고 21번째가 들어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맥스까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러면 지금 현재 21개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스레드는 11개가 만들어진 거죠. 지금 코어 10개, 그리고 코어랑 맥스 사이에 스레드 1개. 그 Q에 쌓인 거는 스레드가 아니고 그냥 런어블을 그냥 자료 구조로 들고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 Q들, 그러니까 블락킹 Q라는데, 어레이 블락킹 Q는 그 어레이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항상 줘야 되고요. 안 줄 수가 없으니까. 한데 만약에 링크드 블락킹 Q라고 해서 링크드 리스트 구조의 블락킹 Q다. 그러면은 이놈은 그 숫자 그 크기를 제약 안 주면 무한 Q가 됩니다. 무한 Q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메모리 제약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룰에 의하면은 10개 무한 Q 그리고 맥스가 100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이 스레드 풀 엑시큐트는 날이 새더라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스레드는 10개 이상 만들지 않는 겁니다. 계속 큐잉만 되는 거지. 아무리 그 스레드에 대한 요청이 많아도 그 10개 이상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이 스레드 풀 엑시큐터라는 놈이 우리가 생각하는 좀 상식과 좀 다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이라고 하면 민 맥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놈은 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코어라고 부르고, 그 맥스라는 것은 특이하게도 풀이 차고 난 다음에 그때서 비로소 이제 스레드를 만들기 시작하는 그런 구조라는 거. 그게 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얘가 할 때 이게 뭐 어타믹 값에서 현재 어떤 플래그 값이랑 현재 워커 카운트를 갖고 와가지고 코어 풀 사이즈보다 작을 때는 워커를 애드합니다. 그죠? 너무 쉽고, 이게 뭐 그냥 스레드 실제 워커 스레드를 추가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아니 그 워커 스레드 추가했으면 이제 리턴하면 끝이고 거고, 네, 당연히 추가 끝이겠죠. 그 다음에 그러지 않은 케이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 Q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냥 큐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큐잉에 실패했을 때 오퍼가 fail이 나면 false가 되면 그때서 비로소 다시 add 워커를 합니다. 이게 이제 맥스까지 증가한다는 거죠. 예, 그 코드가 바로 그렇게 지금 구현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제우스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싫어할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민맥스를 이제 구현하려고 이제 좀 코드를 계속 고치는 작업들을 많이 했고요. 네. 그래서 좀 그 제우스에서는 제우스의 스레드 풀은 이렇게 동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코어 다음에는 맥스로 증가하고, 그 다음에 맥스까지 다 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큐잉을 하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뭐 다른 프로보스나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이건 좀 이렇게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엑시큐트라는데, 뭔가를 엑시큐트 했잖아요. 런어블을 엑시큐트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헬퍼 클래스가 있습니다. 엑시큐터즈라는 그 헬퍼 클래스. 헬퍼 클래스들은 대부분 다 보면,
안에 다 스태틱 메소드들만 있어요. 얘가 뭐 객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펑션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유틸리티 펑션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냥 그 스태틱 메소드만 있고 여기서 좀 특이한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게 스레드 풀을 만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new thread pool executor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우리가 코어 풀 사이즈, 맥스 풀 사이즈 그리고 블락킹 큐를 다 지정하는 방법이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만드는데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이 그 executors의 헬퍼 클래스들이고요. 그 new fixed thread pool 하면 스레드 풀 크기가 똑같은 겁니다. 코어 풀 사이즈랑 맥스 풀 사이즈가 같은 스레드 풀을 만들어줍니다. 그냥 뭐 코어 풀까지 스레드 만드니까 이렇게 되면 뭐 맥스 풀이 뭐 나중에 증가되는 고민이 없는 거죠. 딱 스레드 풀에 그 스레드 개수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new cached thread pool 이게 되게 특이한 놈인데 그 코어 풀 사이즈는 제로고 맥스 풀 사이즈는 맥스 밸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았지만 싱크로너스 큐라는 걸로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캐시드 스레드 풀은 뭐냐면은 이 캐시란 게 뭐냐면은 기본 값이 60초 동안 60초인가? 60초 맞네. 한번 스레드가 만들어지면 60초 동안 이용합니다. 60초 동안만 딱 캐시가 돼 있다가 한번 만들어져 코어 풀 사이즈가 없으니까 스레드가 만들어져 있으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스레드 풀이 계속 만들어진 스레드가 계속 사용이 되면은 안 없어지는데 코어 사이즈가 제로기 때문에 뭐 keep alive time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60이거든요. 60세컨드가 지나면은 60ms인가? 지나면은 얘가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캐시됐다가 이 스레드를 바로 다시 쓰지 않으면 이 스레드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맥스 풀 사이즈가 무한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동시에 스레드 요청이 100개 들어왔습니다. 그럼 100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런데 스레드 하나도 없어. 그리고 스레드가 막 돌고 있잖아요. 100개가 돌고 있다가 잠깐 아이들해졌어. 그러니까 60 밀리세컨드지 세컨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동안만 딱 준비를 하고 있다. 아이들 했다가 그때 새로 요청이 들어오면 그놈이 다시 서비스를 하다가 안 들어오면은 그 캐시가 날아가는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 캐시드 스레드 풀입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테스트용으로 딱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ew single thread execute는 스레드 개수는 한 개고 그 대신에 큐가 언바운드됩니다. 큐잉은 무한이 되는데 실제로 실행을 한 놈이 하는 거죠. 그리고 new scheduled thread pool은 스레드 풀은 스레드 풀인데 피리오딕하게 수행을 한다거나 어떤 인터벌을 줘가지고 수행을 한다거나 말이 똑같은 말을 했나? 네, 약간 다른데 픽스드 딜레이가 있을 수 있고 픽스드 인터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 정도 더 딜레이를 하고 난 다음에 실행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딱 일정 기간별로 시작 시간이 주기를 가질 수 있고 두 가지가 약간 의미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 둘 다 가능한 게 new scheduled thread pool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이제 AQS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JDK7에 이제 AQS는 JDK5에 포함된 거고 이 덕내아 교수가 굉장히 이제 어쨌든 자바 쪽에 굉장히 유명하고 자바 쪽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에물록도 덕내아 교수가 만든 게 있고 뭐 굉장히 상당히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열심히 또 안 놀고 일을 하셔가지고 JDK7에 또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라는 거를 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JDK8 가면은 또 컨커런트 해시 맵을 또 완전히 바꿔가지고 람다에 맞는 컨커런트 해시 맵을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하시는데 네 어쨌든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는 뭘 하는 거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컨커런트 패럴렐 버전입니다. 디바이드 앤 컨커를 하는데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뭔가 일을 자꾸 분해해가지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일을 할 때 동시에 분해를 하는데 그거를 패럴렐하게 일을 쪼개서 하는데 그냥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스레드한테 일을 계속 나눠주는 거죠. 만약에 보면 내가 문제를 푼다 논리적으로 쓴 건데 프로블럼을 하나 풀려고 해요. 프로블럼을 풀면 솔브하면 결과가 리절트가 나오겠죠. 근데 이 프로블럼이 너무 작아요. 작아서 그냥 내가 스레드 안 만들고 내가 계산할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텐데 처음에는 이게 프로블럼이 되게 컸을 거예요. 프로블럼이 굉장히 큰 프로블럼인데 이때는 프로블럼을 좀 이렇게 독립적인 파트로 다 나눠 가지고 일단 서브 태스크를 쭉 나눈 다음에 리커시브하게 이 솔브를 다시 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작은 프로블럼을 솔브해. 그리고 그 리절트를 모아서 조인해 가지고 그 서브 리절트를 만들면 또 그 페어런트가 그걸 보고 또 조인해 가지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맨 마지막에 가면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계속 분해하다 보면 문제가 어느 정도 작아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더 이상 스레드한테 부탁하지 않고 이 정도는 내가 바로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바로 이제 다이렉틀리 솔브 프로블럼을 하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가지고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고요. 오늘 다 해가네. 네,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의 가장 핵심적인 알고리즘은 워크들을 스레드 풀 같으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락킹 큐에다 넣거든요. 그냥 큐예요, 큐. 그러니까 일종의 링크드 리스트 같은 큐인데 그 큐가 아니라 큐면은 피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더블 엔디드 큐예요, 더블 엔드 큐. 그러니까 덱이라고 부르는 덱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는데 자기 자신 그러니까 일단 하나의 스레드에 자기 잡들은 덱 구조로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만약에 2개가 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덱을 하나 가지는 거죠. 그런데 자기는 피포가 아니고 리포 방식으로 스택 방식으로 해요. 보면 푸시 팝 이렇게 지금 스레드 1이 그러니까 자기 스레드예요. 자기 스레드. 그리고 스레드 2라는 놈이 있죠. 옆에 보면 그 위에 저기 보라색으로 스레드 2라는 놈이 있는데 이 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덱에 대해서 일을 다 해버렸어. 할 일 없으면 이놈이 이제 뭘 하냐면 도둑질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옆에 놈을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스택 구조에서 지금 탑 쪽은 지금 자기가 보고 있으니까 이놈은 저 베이스 쪽을 보면서 그 위쪽에서 하나씩 빼가는 이걸 이제 워크스틸이라고 그러는데 워크스틸링을 해요. 그러한 방식으로 하게 돼 있고 그래서 덱은 기본적으로 어레이 구조에다가 탑과 베이스 이렇게 포인트가 있고 로컬에서는 푸시 팝을 하고 옆에 놈은 푸시 팝 하다가 이제 자기 일 다 하고 나면은 이제 테이크를 하는데 이 테이크가 이제 스틸에 해당되는 도둑질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너 스레드가 푸시 팝 리포 구조로 동작하고 자기 일 다 하고 나면 아이디 스레드가 돼가지고 옆쪽을 딴 쪽을 보면서 딴 워커들을 쭉 뒤지면서 테이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테이크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그놈 때문에 또 막 락 컨텐션 발생하고 난리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옆에 애들 몇 번 해보다가 스핀락을 써가지고 옆에 애들 워크 덱을 좀 살펴보다가 계속 페일이 나면 그냥 조용히 일들 합니다. 처음에는 일들에서 프라이어티를 낮춥니다. 자기의 프라이어티를 낮추고 일들에서 딴 놈들한테 일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자기한테 훔칠 게 없다. 그러면은 조용히 이넥티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워커들이 다 이넥티브가 돼버리면 이 포크 조인 안에도 일종의 포크 조인 스레드 풀이라 해서 좀 다른 스레드 풀이 있는데 이 스레드 풀의 일이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포크 조인 프레임워크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덱을 써서 구현했다는 거랑 그리고 워크스틸 알고리즘을 쓰고 있다는 거 일단 이 부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포크 조인 태스크는 앱스트랙트한 건데 차일드 클래스들은 이 구현한 애들은 컴퓨터 메소드를 기본적으로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리절트를 세팅하는 set 리절트나 get 리절트를 구현하면 됩니다. 실제로 호출하는 방식은 스태틱 메소드인 포크 조인 태스크의 인보크 오를 포크 조인 태스크가 아니라 포크 조인 풀인가? 간단하게 예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피보나치 수요를 계산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짠다고 생각을 해보고 잠깐만요.
얘가 구현을 해야 되는 거는 이그젝을 오버라이드 해야 되고요. 잠깐만, 내가 이그젝이라고 그랬나? 네, 컴퓨터가 아니고 이그젝이네요. 네,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고, 이그젝 메소드를 하나 구현을 하면 되고요. 이그젝 메소드가 보면은 스레드 홀드보다 작으면은 이거 내가 직접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구현하면 되는 겁니다. 스레드 홀드보다 작으면은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로컬에서 그냥 스레드 필요 없이 내가 계산하겠어. 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스레드 홀드를 넘어갔다 그러면은 내 자식을 하나 만드는 거죠. 피보나치 수열을 어떻게 계산하실지 아시죠? n-1과 n-2를 호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프로그램 실행하는 방법은 먼저 포크 조인 풀을 만듭니다. 이게 스레드 풀이고요. 포크 조인 스레드들만 있습니다. 포크 조인 워크를 하는 스레드들만 있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덱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레드 풀하고는 전혀 다른 애들이고요. 얘들은 덱을 알고 있는 스레드들입니다. 얘네들이 그룹 사이즈를 10으로 주면은 포크 조인 풀이 동시에 패럴렐리즘을 시불했다. 즉 스레드 10개 만든다는 얘기죠. 스레드 10개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이 피보나치 태스크라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포크 조인 태스크를 그 임플리멘트한 그 자식 클래스고요. 얘는 그 20에 대한 피보나치 수요를 계산하라는 내가 그 명령을 준 거고, 그 결국은 포크 조인 풀에 대해서 인보크를 호출하면 얘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는, 구현해야 되는 거는 이그젝과 setRow result, getRow result를 구현하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그냥 인보크 홀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은 얘가 그 자식들한테 일을 하라고 주면 인보크 홀을 콜하잖아요. 이 인보크 홀이 뭐냐면은, 지금 인보크 홀은 그 페어런트인 포크 조인 태스크에 구현된 거고요. 인보크 홀. 포크 조인 태스크에 구현된 게 맞네. 그 포크 조인 태스크에서 그 자기 자식들 그 분할한 서버 태스크들한테 어떤 일을 시킬 거냐. T1한테 먼저 그 첫 번째 자식과 두 번째 자식이 있으면은 T2를 먼저 포크를 하고, 그 T2를 포크하게 되면은 이놈이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덱을 찾아서 워커들이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T1이 바로 실행이 되게 돼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T2를 조인하게 되면은 T2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여튼 뭐 그러한 방식으로 동작하게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 워커에다가 포크를 하게 되면은 현재 포크 조인 스레드 풀에다가 그냥 넣어주고, 그 얘가 알아서 그 일이 생기면은 생겨보다가 그 덱에 일이 들어오면은 그때 꺼내가서 일을 하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만 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실제로 돌려보면은 얘들이 피보나치니까 n-1과 n-2 해가지고 계속 더하기를 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세크 피브는 그냥 로컬에서 그냥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냥 이거 스레드 안 만들고. 지금 위에 지금 구현 실행한 게 있는데 실행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아까 전에 그 포크 조인 풀에 보면은 제가 10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룹에. 그래서 그 10까지 달려서 1번부터 10번까지 달려가지고 이놈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그 콜을 해요. 그래서 그 아까 전에 스레스홀드를 스레스홀드를 13으로 줬기 때문에 그 13보다 작은 애들은 그냥 자기가 계산을 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돌았지? 네, 그렇게 해서 다 계산하고 나면은 얘네들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차일드를 콜 안 하고 직접 자기가 계산을 하겠죠. 맨 위쪽에는 20부터 시작했으니까
씨. 네, 13, 12.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코드가 세커 피브라는 것을 콜하는 거는 이제 13보다 작을 때만, 스레스 홀드보다 같거나 작을 때만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미 아마 그 워커들이 계속 세분화했다가 그 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프워크를 하는 거죠. 리프워크를 하고 리프워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구나. 얘는 지금 제가 이게 약간 잘못 찍었는데 어쨌든 결과는 6765인데 제가 지금 코드를 지금 얘는 이제 로컬 콜하는 거잖아요. 로컬 콜하는데 얘가 계속 리커시브 콜 되는데 얘에서 리커시브 콜 되는데 이걸 계속 찍어가지고 저렇게 좀 너무 많이 나온 거네. 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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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를 잘못 찍었습니다. 로그를 포크를 할 때 찍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게 애매해가지고 그냥 여기다 넣어놨더니만 얘가 이 콜할 때마다 계속 찍어가지고 저 로그가 많아가지고 좀 느리게 나오는 거고요. 네, 어쨌든 네, 포커 조인 프레임워크는 이런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거죠. 인버커 오를 해주면은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포커 조인 태스크 안에서 그 여기 컴퓨터가 아니고 엑시큐트였고 엑시큐트 안에서 그 인버커를 하게 되면 t2.fork, t1.invoke, t2.join 이렇게 내부적으로 콜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콜이 되게 되고 그 포커 조인 태스크에 기본적으로 차일드가 두 개가 있는데 리커시브 액션이랑 리커시브 태스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저 위에 보면 요 컴퓨터 외에 setRow result랑 setGetRow result가 좀 어색한 API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 리커시브 액션은 리절트가 없으니까 그냥 이걸 뭐 널로 처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 그 리커시브 태스크는 리절트에다가 아무 값이나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get result, set result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네, 오늘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자바 유틸 컨커런트에 보면 이제 그 AQS 말씀드렸고 그리고 포커 조인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컨커런트 컬렉션들이 이렇게 JDK5부터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컨커런트 컬렉션의 일부입니다. 먼저 이제 copy on write array 리스트는 이름대로 그 write를 할 때, 그러니까 변경을 할 때 copy라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그 read most일 때, 그러니까 뭐 read only거나 read most일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내부적으로 그 오브젝트 어레이를 볼로 타입을 들고 있고요. 그런데 이 어레이를 변경을 하려고 할 때 그 add라든가 add 말고 뭐가 있지? add를 할 때, 그러니까 변경을 하려고 할 때는 락을 잡습니다. 리엔트런트 락, 아까 전에 했던 락을 잡아가지고 무슨 변경이 있을 때는 이렇게 풀락을 다 잡아서 처리를 하고요. 그 대신에 그 갖고 올 때는 뭐지? get 같은 거는 이렇게 또 이렇게 보이죠. 네. get은 이렇게 그 오버헤드 전혀 없이 그냥 바로 볼로 타일이긴 하지만 볼로 타일 어레이긴 하지만 바로 값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어레이에다가 어레이 리스트인데 리드 할 때는 락을 쓰지 않고 그냥 볼로 타일 어레이에 대한 오버헤드만 감사하고 나머지 그 변경을 하려고 할 때 add 하거나 remove를 하거나 뭐 어떤 뭐 set을 하거나 그러한 것을 할 때는 항상 그 리엔트런트 락을 잡고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경쟁이 심할 때, 락 컨텐션이 심한데 나는 변경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때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copy on write array 리스트가 있고 copy on write array set이 있고요. 또 뭐 똑같은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linked blocking queue는 얘는 그 array blocking queue하고 linked blocking queue는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array blocking queue는 이런 그대로 array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linked blocking queue는 이런 그대로 linked list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linked list로 구현되어 있는데 여기 쓴 대로 array blocking queue보다 약간 유리한 점이 linked blocking queue가 concurrent한 관점에서는 좀 유리한 게 여기 보면 take 락과 put 락을 구분했습니다. 그 linked list라는 게 헤드랑 테일로 구성이 될 텐데 헤드에 접근하는 거랑 테일에 접근할 때 이 락들을 분리해 가지고 저는 좀 optimize 해 가지고 take 락이랑 빼오는 락이랑 그 집어넣는 락을 서로 이제 다르게 쓸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락의 오버헤드가 반이라는 거죠. 경쟁에 대한 같은 하나의 락이면 만약 10개 스레드가 10개 스레드가 동시에 경쟁한다 그러면 이게 락이 2분의 1로 줄었으니까 10개가 경쟁할 게 5개씩 경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linked blocking queue는 그러한 의미 투락 큐 알고리즘을 구현한 자료 구조고요. concurrent hash map은 락 스트라이핑을 구현했습니다. 락 스트라이핑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락 스플릿, 락 스트라이핑 이렇게 얘기하는데 락을 좀 나눠서 경쟁하는 스레드들을 줄이는 거죠. 이제 해싱을 했기 때문에 해시 레인지별로 해시 코드의 레인지별로 락을 다르게 잡아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해시 레인지가 다르면은 서로 경쟁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링크 블락킹 큐가 락의 경쟁을 반으로 줄인 것을 훨씬 더 많이 줄인 게 이제 컨커런트 해시 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긴 하는데 get을 할 때는 그것도 이제 풋을 할 때만 그렇게 하고 get을 할 때는 해시 맵에서 get 할 때는 그냥 몇 번의 볼러타일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오버헤드만 있고 실제로 락을 잡지는 않습니다. 잠깐 코드를 보여드리면 네. 얘는 이제 리엔트런트 락을 직접적으로 상소간 세그먼트라는 것을 했고요. 만약에 세그먼트를 이제 10개를 하겠다 그러면 해시코드 레인지별로 10개의 세그먼트를 미리 만들고 이거는 이제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보면은 네, 여기 있죠. 한번 파이널로 선언되어 있고 초기에 컨설트 안에서만 세그먼트를 이렇게 한번 만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이게 세그먼트 락은 뭐 리해싱 한 것처럼 이렇게 변경한다는 이런 게 없습니다. 딱 처음에 내가 몇 가지 조건을 체크해가지고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락 레인지는 딱 픽스가 되어 있고요. 스태틱하게 픽스가 되어버리고 그 안에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세그먼트가 리엔트런트 락을 상소했으니까 그냥 락을 하면은 락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풋 같은 걸 할 때는 락이 잡힙니다. 당연히 잡아야겠죠. 세그먼트 S를 갖고 오고 난 다음에 해시 값을 계산해서 해시 값을 계산해 가지고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제 세그먼트 내가 어느 세그먼트를 속하느냐 그걸 알려고 하겠죠. 지금 약간 복잡하게 코드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결국은 이 세그먼트는 파이널로 선언되어 있으니까 바뀌지 않고 거기에 내가 어느 속하냐 그 세그먼트 어레이에 대해서 어디에 속하느냐 이것만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코드라고 그만 아시면 되고 실제로는 그 세그먼트에다 풋을 하는 걸로 바뀌었죠. 지금 풋을 하긴 했는데 지금 다시 세그먼트에 대해서 풋을 했습니다. 지금 S.풋을 바뀌었으니까 이게 세그먼트의 이제 풋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scan and lock for push라고 락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여기서 락을 잡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언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풋은 이렇게 구현되어 있고요. get은 보면은 먼저 똑같이 이제 내가 어느 세그먼트에 속하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먼저 여기 그 계산한 코드는 똑같고요. 그런데 얘는 락을 잡지 않고 현재 그냥 그 볼로타일이기 때문에 볼로타일로 쓰는 데는 엔트리를 그냥 가지고 오는 것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현재 해시 엔트리를 그냥 쭉 쫓아가면서 이게 다 볼로타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현재 스냅샷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값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어토믹하게 가져올 뿐인 거죠. 네, 그래서 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get를 할 때는. 네, 일단은 concurrent hash 맵은 이런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다. 네, 그래서 락 스트라이핑을 해서 풋 할 때도 락의 경쟁을 줄였다는 거. 만약에 그 세그먼트 10개면 10분의 1로 논리적으로는 최대 10분의 1로 줄겠죠. 잘 골고루 그 스레드들이 그 해시 코드에 다른 값을 가지고 있다면은 네, 그런 식으로 구현되어 있고 get을 할 때는 락을 쓰지 않는다는 거, 풋을 할 때만 락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concurrent skip list 맵인데 이거는 이제 그 트리 맵, 그 sorted 맵이죠. 그러니까 그 소팅 돼가지고 순서대로 이트레이트 하면은 내가 넣으면은 그 자바에서 소팅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그 트리셋 그 레드 블랙 트리를 구현했다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것들의 컨커런트 버전입니다. 컨커런트 버전. 그러니까 트리셋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를 그 멀티 스레드에 쓰려고 하면 좀 풀로 싱크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컨커런트하게 구현한 버전이고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은 스킵 리스트 방식을 썼습니다. 스킵 리스트라는 것은 제가 거짓말 그 기본적으로는 그 맨 밑바닥에 보면 링크드 리스트인데 위에 보면은 그 링크드 리스트를 항상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쪽에 그 링크드 리스트가 있고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더 그 스킵 리스트, 그러니까 스킵 리스트를 들고 있는 거죠. 중간중간에 내가 밑에 거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위에 놓으면 1, 3, 뭐 이렇게 7,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좀 빨리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그 옵티마이저에서 구현을 해서 컨커런트하게 소팅을 할 수 있도록 좀 그 소팅해서 그 존재할 수 있도록 한 게 컨커런트 스킵 리스트 맵입니다. 네. 어쨌든 트리 맵에 대한 어떤 컨커런트 리플레이스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여기까지. 네. 조금 네, 빠르게 진행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은 많이 됐네요. 다음 시간은 몇 가지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지 않은 컨커런트 컬렉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생각이고요. 컨커런트 해시 맵이 이제 버전 8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좀 스테이블하진 않지만 그쪽 이제 풋에 대해서 락을 빼려고 해서 30%인가 3%인가 어쨌든 성능 개선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버전이 나왔고 그 외에 이제 일단은 락킹에 대해서는 끝났고요. 그 자바 랭귀지 중에서 그냥 적당히 넘어간 그 제네릭스나 애노테이션 그리고 IO 그리고 RMI 뭐 이러한 부분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질문 있으시면 안 해요? 그럼 여기 합숙하시게? 네, 좀 건의 좀 해주세요. 네, 교육팀에 네, 질문 없으시면 네,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